자, 여기서 하나 또 짚어볼까요? 오늘 그 국무회의 열어가지고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자,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양곡법 관련해서 예. 전반적으로 농업법 4개 거부권 행사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관련법 예. 두 개를 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 뭐 공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거부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보시고 그다음에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걸로 이번 거부권으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탄핵하지는 않는다. 예,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탄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반드시 탄핵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상당하게 이제 좀 압박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제가 보니까 일단은 줄타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오늘 제목을 보면 줄타기 하고 있다. 줄타기한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권의 눈치도 안 볼 수도 없고 야권의 눈치도 안 볼 수도 없는 건데. 일단은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했던 얘기들이 있기는 해요. 저는 이거는 국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입니다. 이게 네네. 첫 번째 25개 중에 첫 번째 거부권 법안이고 저는 이거는 논쟁의 지점이 있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대체 농작물로서 쌀 농사를 짓다가 대체 농작물로서 원활히 안 되니까 지금 쌀 가격이 또 여러 가지로 출렁이고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대체 작물을 재배하라고 촉진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도 또 따져봐야 돼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그거를 제대로 노력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수매하는 게 이게 맞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매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생산량이 3% 가격 하락률이 5% 이상이 될 때 시행하자고 이렇게 또 타협안도 내고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 논쟁 지점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거부권에 대해서 이거가 여론이 반드시 무조건 한덕수 죽일 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진 않는다고 지금 보여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할 수도 있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권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한덕수 총리도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들과 이런 거에 결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본인이 원칙을 지키는 어떤 뭐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저는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곡법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임시방편의 어떤 그 약간 수동적인 정부 운영, 일종의 그 정권의 핵심인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부권 되게 적극적인 권한 행사거든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압도적으로 이거를 다시 확인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전히 윤석열 정권이냐? 이제 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맞아요. 물론 국무위원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탄핵에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그 이제 끌어내려져 가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받은 총리와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냐? 저는 적절치 않은 거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것 때문에요. 한 뭐 2년, 3년 정도 그 뭐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 뭐 1조 가까운 수매 그다음에 뭐 보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이것 때문에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서 제가 좀 잘 동의가 안 되고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위험 신호의 일종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저는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곧바로 탄핵하는 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김준일 평론가하고 비슷한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어쨌든 28번을 한 거를 이제 계엄의 이유로 택도 없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할만하다라고 하지만은 너무하다라는 여론도 있는데 어쨌든 국정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양국관리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덕수를 탄핵을 하면은 민주당한테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그리고 탄핵을 너무 예. 많이 해서 예. 그 어젠가 그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헌재 이창수. 아무도 예. 참여를 안 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너무 많아서 그러기도 하고 예, 예. 정신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 때문에 나머지가 다 뒤로 밀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제일 중요한 게 나머지는 그러면 물론이죠.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정도 해소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6개 법안에 대해서 또 이게 이게 국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도 있어요. 이거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안 가지고 아시겠지만은 협의가 안 되면은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면은 그동안 협의했던 것이 다 무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정부안이 부의되지 않게 예산안이 이거를 지금 이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다 역사가 있어요. 예. 2012년에도 아주 대타의 결과라서. 예, 이게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과 연동되어 있는 맞아요. 얘기죠. 국회 선진화법과 연동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그럼 다수당을 100% 할 것이란 보장이 있느냐. 나중에 이게 혹시나 모르게 소수당이 되거나 뭐 이러면 일당이기는 하지만은 과반을 못 차지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만 한번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직무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그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쪽의 의견, 추미애 그 당시 당대표, 그 다음에 뭐 박범계 의원이 제시했었던 적극적인 이런 논리를 차용해서 거봐라 니네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논리가 서로의 논리를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 자기 논리를 자기가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긴 하는데 요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신중해야 된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만 그렇다고 곧바로 탄핵, 닥치고 탄핵 이렇게 가는 것은 역풍 우려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만일에 조기에 벌어지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전략적으로 조심스러워야 될 지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또 이제 논쟁이 하나가 있는 게 이거는 어떻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총리를 탄핵하는 경우에는 국회 과반 이상이면 되잖아요. 쉬워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필요하다라고 또 국힘 쪽에서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총리 탄핵을 과반으로 만약에 탄핵을 가결할 경우에는 다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헌재 위헌 소송을 또 내겠다.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헌재만 죽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끌고 가자. 내가 보기에는 한덕수를 웬만하면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 우리 진짜 최근에 나온 좀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탄핵됐어. 국회 탄핵되면 직무정지 되잖아요. 이게 적절하냐? 왜 내 직무를 정지시키냐라고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 그럼 또 이거 심리 또 해야 돼요. 그러면 헌재가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리를 탄핵 심리를 또 이렇게 일정 시간을 좀 지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헌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솔직히 이제 제가 헌법재판관은 본 적이 없는데 판사들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국회 법률가가 너무 많아. 아니 웬만하면은 좀 니들끼리 타협하면 안 되겠니? 왜 이런 것까지 다 끌고 와?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장하지. 환장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어쨌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나랑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 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물론이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웬만하면 법정 끌고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정당이 있는 거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너무 많이 한다. 지금 헌재 또 뭐가 있냐면요. 권한쟁의 심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교부금을 작년에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네. 그거가 합쳐서 19조 원인가 돼요. 그것 때문에 지방 경제가 파탄난 이유도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지방 뭐 기초단체장 같은 데는 이미 그 돈을 받는 걸로 다 예상을 해놓고 사업을 다 짜놨는데 이 돈이 펑크 나면은 그 돈으로 이게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다 펑크가 나니까
지방 경제가 아장난되는 거기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몇몇 지자체에서 이걸로 헌재에다가 중앙 정부를 산대로 윤석열 정부를 산대로 권한쟁의 심판하고 있어. 이거는 권한을 우리가 침해당했다. 누구의 권한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제 특별교부로 이렇게 말잘리는 쪽에 나눠주려고 그랬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을 할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법꾸라지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병우를 두고서 처음에 나왔던 말인데 법을 좀 알아. 자기가 법 기술자야. 그래서 자기한테 띄워질 여러 어떤 뭐 범죄 혐의 비판의 지점 이런 것들 싹 빠져나가는데 아주 기술자다. 법꾸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쟁이들이라고 해요. 법쟁이들. 법을 좀 아는데 그 겁쟁이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윤석열을 둘러싼 변호인단도 그렇고요. 또 국민힘도 그렇고요. 그냥 법의 심판과 판단에 떠넘기는 척 하면서 정작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될 어떤 타협, 협상, 그리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 이런 부분들 다 피해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법꾸라지랑 또 다르게 진정한 법을 아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한 겁쟁이들의 꼼수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이렇게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헌법, 법률.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바이마르. 근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왜 히틀러가 탄생하게 만들어졌냐. 거기에 대해서 일가를 누가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이 다 법률 전문가들이었대요.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니고 법률 전문가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자자자자 만든 결과가 히틀러인 거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서 법원 가지 않고 헌법재판소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 압도적 여론의 우위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양보해 가면서 그 팔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심장을 취하는 그런 유연한 전략들도 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치권이 꼭 가져야 될 그런 필요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일단 윤석열 탄핵부터 시키고. 그건 윤석열은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진짜 이게. 요즘 저는 여의도에 얼씬도 안 해요. 그날 데모한 이후, 데모하기 전에도, 계엄의 밤이 있기 전에도 간 적이 없고, 계엄의 요게 끝나고 탄핵이 되고 나서 안 갑니다. 근데 잘 몰라, 그래서. 요즘 근데 우원식 의장이 인기 좋다면서요?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 넘었던데. 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그렇지. 것도 높은 건데 이게 반대에 이제 신뢰도가 낮은 거였나? 그 비호감도가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진영 어차피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을 대선 후보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거니까 반대 진영에서 대부분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제 특징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웬만한 정치인들은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게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원식 의장은 신뢰도가 높고 그 비호감도도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한 20% 비호감도가 한 20%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름 이게 탄핵 특수를 누르고 계신 모양이에요. 엄청 탄핵 특수를. 그리고 이제 그 담 넘어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걸 되게 잘 찍었어. 나는 그걸 보면서 주윤발이 생각나더라고. 영웅본색에 바바리 코트 딱 입었는데 우원식 의장 딱 넘어가는데 야 이거는 역사적 한 장이구나. 국회의장이 담을 저렇게 넘어가가지고 의사봉도 땅땅땅 두드리는데 그것도 차분히 빨리 합시다 막 의원들이 그러는데 이거 절차 지키지 않으면 무슨 꼬투리가 잡힐지 몰라가지고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절차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정시키고 이런 리더십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거를 전 국민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우원식 의장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라고 이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이 탄핵 계엄 있고 나서요. 요 국면에서 방송을 이제 나가면서 첫 번째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이 전국의 안정화를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민생을 위한 탄핵, 경제를 위한 탄핵, 안보를 위한 탄핵으로 끌고 가야 된다. 단순히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세력이다. 이거 보여주라. 그러면서 제안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에 특사단을
보내라. 동맹 국가들에. 그래서 너무 궁금해할 거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대한민국의 다수 세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특히나 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어떤 생각이냐. 이런 것도 궁금해할 거기 때문에 가서 경제단체 또 정당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렇게 쭉 만나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역할을 동맹국가에 보내라. 뭐 미국, 일본, EU 이렇게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의장 특사단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박용진이 제안한 걸 이분이 채택하나? 이런 느낌인데 저는 당연히 국힘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특사단을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럼 이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했으면 했는데, 국회의장은 의장이 특사단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요. 대한민국 서열 예, 2위이기도 예. 하고 국회가 독자적인 입법 권력이기 때문에 본인이 특사를 임명해서 보내서 그쪽 상대국의 의장을 만나거나 상대국의 경제단체를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경제행보도 경제행보라고 해봐야 경제단체를 만나서 의견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의미 있는 행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대선? 이런 생각들을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던데. 아니, 기사들의 밈이 여러 개가 나왔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이렇게 뭐 멘트 따려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의장한테 전화한 건 아니고. 의장이 아니고 의장님이 바쁘신 분이 그게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멘트를 이제 코멘트를 따려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상황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게 국회의장은 중립의 의무가 있고 특정 그렇죠. 정당에 소속되지가 않고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으로 일단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지금 탈당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정당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다시 입당을 해야 되고 국회의장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사람들한테 비춰질 수 있겠다. 권력 요구로. 지금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이 안정감 때문에 되는 건데 그게 오히려 국회의장이 그거를 버림으로 인해서 자리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민주당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굉장히 현실화가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대선 후보로서 약간 정말로 이게 뭐 대선 전에라든지 확정 판결이 아니면 대선 중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때 그러면은 추대 방식으로 굉장히 뭐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요만큼 남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너무 과대 이렇게 하게 보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은 너무 지긋지긋하다 싸우는 건. 물론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더 잘했고 나쁜 놈이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인지 우리가 시시비비나 가려줘야 되지만은 좀 지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안정감 있는 리더 좀 타협하는 리더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용진 TV 본격 재가동 탄핵 특집 방송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